늦은 밤 목포 유달동의 좁은 골목길은 유흥가의 불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 사이로 붉은색 간판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서 유독 소박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오상진 해장국이라는 검소한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72세의 오상진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가게 앞을 정리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지만 그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식당이라니 미쳤다고들 하겠지만 오상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북파 특수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국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소뼈는 어제부터 푹 고아두었고 선지와 소고기는 신선했습니다. 양념통에는 비밀 레시피대로 준비한 특제 양념이 담겨 있었죠. 오상진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군. 유달동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변 유흥가에서는 취객들의 웃음소리와 고성이 끊이지 않았지만 오상진의 해장국집은 고요했죠.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유달동 사람들은 새로 생긴 해장국집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던 오상진의 눈에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 가게들을 둘러보다가 오상진의 간판을 발견하고는 잠시 서서 바라봤죠.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해장국 한 그릇 주세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첫 손님이었어요. 오상진은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연습했던 솜씨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소뼈를 우려낸 국물에 선지와 소고기를 넣고 특별한 양념을 더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얼큰한 국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여기 있습니다. 오상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을 내려놓았어요. 손님은 취기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해장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해장하기 딱 좋네. 어디서 이런 맛을 배웠어요? 오상진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맛의 비결은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 배운 것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저 손님이 해장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처음 열었어요? 이런 맛집이 목포에 있었다니. 손님이 국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진짜 끝내주는데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유달동에 숨은 맛집이 생겼다는 소문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술에 취한 이들에게 오상진의 해장국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았죠. 여기 해장국 한 번 먹으면 술이 싹 깬다더라. 오상진 해장국이 유달동에서 제일이라는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밤이면 취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왔습니다. 오상진은 묵묵히 해장국을 끓이며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의 표정은 늘 담담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성취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가 저물고 유흥가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오상진은 그날 밤 자신의 가게가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옆 가게 주인인 박영수가 어느 날 오상진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날씨가 좋은 오후였습니다. 아직 영업 준비 중인 시간, 오상진은 테이블을 닫고 있었죠. 박영수는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오상진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오 사장님, 장사가 잘 되시는 모양이네요. 요즘 손님이 꽤 많아 보입니다. 오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결심한 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보호비를 내야 해요. 오상진은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박영수를 바라봤죠. 그의 시선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호비라니 무슨 소리지? 여기는 서진파가 장악한 구역이에요. 모든 가게가 매달 보호비를 냅니다. 박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래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만. 박영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창밖을 힐끔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말을 엿듣고 있을까 걱정하는 듯 했죠. 오상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행주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보호비 같은 건 내본 적이 없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박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서진파는 농담 같은 거 통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보호비 안 낸 가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오상진은 묵묵히 박영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이런 협박에 굴복한 적이 없었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박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오상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유흥가가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행동대장 차도연이 셋 정도의 부하를 이끌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차도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 난 흉터가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상진은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손님들을 위압하는 분위기까지 오랜 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었죠.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동네를 관리하는 차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오상진은 묵묵히 해장국을 담아 손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도연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려면 우리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만 내시면 되죠. 그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정신이 들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서둘렀어요. 오상진은 천천히 행주를 내려놓고 차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호비라니요. 필요 없습니다. 차도연의 얼굴이 굳었죠.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그만 돌아가시죠.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됩니다. 차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누르고 표정을 관리했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 그들이 떠난 후 가게는 썰렁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오상진은 묵묵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그는 수많은 위협을 견뎌왔어요. 북파 특수부대원으로 적진의 침투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 이 정도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상진은 알고 있었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게 문을 잠그며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날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오상진은 묵묵히 해장국을 끓이며 기다렸지만 가게는 한산했죠. 주변 상인들도 그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역시 서진파의 영향력이 대단하군. 오상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빈 테이블을 닦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밤 술에 취한 청년들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끄럽게 굴었고 테이블을 두드리며 주문했죠.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해장국집이냐? 어디 한번 먹어볼까? 오상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의도를 읽었어요. 취객을 가장한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해장국을 내왔죠. 뭐야, 이게 맛있다고? 한 청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기만 하잖아. 그리고는 테이블을 확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손님, 그만 나가시죠? 오상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뭐, 우리 보고 나가라고? 청년들은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맛없는 가게는 망하는 게 답이야. 그들은 주방 기물을 바닥에 내던지고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오상진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죠. 72년의 세월 동안 그는 더 무서운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이 정도 난동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즐기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시지요. 오상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청년들은 한 번 더 기물을 부수고는 떠났어요. 다음엔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야, 늙은이. 그들이 떠난 후 오상진은 조용히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었죠. 가게는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아니군. 그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주변 상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영수조차 인사를 하지 않았죠. 오상진은 이해했어요. 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내가 군인이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상진은 깨끗이 닦은 가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건 군인의 기본이지. 그날 밤 가게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오상진은 해가 저물 때까지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7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의 단정한 차림새와 걸음걸이에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죠. 이야 오상진, 내가 직접 끓인 해장국을 먹을 날이 올 줄이야. 오상진의 굳은 표정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최진호?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소문 듣고 왔지. 북파 특수부대 출신이 목포에서 해장국집을 열었다는 소문 말이야. 최진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원이라는 신분 차이를 넘어 젊은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전우였습니다. 북파 작전 중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구했던 사이였죠. 여전히 정보는 빠르군. 오상진이 해장국을 내오며 말했어요. 최진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맛있어. 군 시절에 자네가 끓여준 국이 생각나는군. 두 사람은 묵묵히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에 위험했던 임무들, 전우들의 근황, 그리고 은퇴 후의 삶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이 동네 조직과 문제가 있다면서?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오상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거 아니야. 보호비를 내라는데 거절했을 뿐이지. 조심해. 나이가 들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차도연이 6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공손함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죠. 사장님, 우리한테 아직도 보호비를 안 낼 생각이십니까? 차도연이 오상진 앞에 다가서며 물었어요. 오상진은 차분히 최진호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네 막내는 어떻게 지내나? 차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대화 중인데 방해하면 실례지. 뭐? 차도연이 최진호를 향해 다가섰어요. 늙은이들이 까불고 있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도연의 부하 중 한 명이 오상진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72세의 노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오상진은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십 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것이었어요. 동시에 최진호 역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다른 부하의 공격을 피하고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테이블에 밀어붙였죠. 단 몇 초 만에 가게 안의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상진과 최진호는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진 조직원들 사이에서 강태진이라는 젊은 조직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중 오상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군인 모자였어요. 강태진은 그 모자에 달린 마크를 보고 얼어붙었죠. 설마 북파부대 교관님?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상진은 천천히 모자를 주웠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군. 강태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18살 북파 특수부대에 갓 들어왔을 때 오상진 교관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를 떠났던 순간까지, 그 후 방황하다 조직에 들어오게 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최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차도연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두고 봐. 그들이 떠난 후 오상진과 최진호는 다시 해장국을 마저 먹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네, 아직도 솜씨가 좋군. 최진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상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뼈마디가 아프지만 몸이 기억하는 건 어쩔 수 없군. 그날 밤 이후 서진파의 보복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문 앞에 버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오상진은 묵묵히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파 특수부대 출신이 차린 해장국집이라던데, 그분이 조직을 상대로 혼자 싸우고 있다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목포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서진파 두목 한기철이 직접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58세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40년 가까이 목포의 유흥가를 장악해온 인물이었죠. 사장님, 지금까지는 경고였습니다. 한기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가게를 내놓든지 아니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상진은 해장국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한기철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한 그릇 드시고 말씀하시죠. 한기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한기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상진은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북에서 배운 비법과 남한에서의 경험이 어우러진 맛이었죠. 한기철은 첫 숟가락을 떠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이런 맛을? 괜찮으십니까? 오상진이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맛이네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철의 표정에 잠시 인간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차가워졌어요. 맛은 좋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가게를 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오상진은 의자에 앉아 한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평생을 싸우며 살았어요. 이제 와서 협박에 굴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기철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어요.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엎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오상진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72세의 노인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한기철의 팔을 잡아 비틀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죠. 아직도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얕보는군요. 오상진이 한기철의 팔을 꺾은 채 말했습니다. 한기철은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당신, 누구야? 그때 갑자기 가게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강태진이 경찰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상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한기철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죠. 한기철 씨, 체포하겠습니다. 한기철은 끌려나가며 오상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알겠어? 경찰들이 한기철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한 후 가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강태진만이 남아 오상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관님, 제가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상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제보했군. 강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진은 쓰러진 테이블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내 선택이니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태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서진파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상진은 잠시 말없이 강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군. 그날 이후 목포 유달동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서진파의 두목 한기철이 체포되면서 조직은 급속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유달동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오상진의 해장국집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북파 특수부대 출신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많아졌어요. 특히 군인들과 경찰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북파부대에 계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셨을까요? 한 젊은 군인이 물었어요. 오상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임무를 수행했지.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분명 훌륭한 분이었을 거야. 강태진은 매주 한 번씩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목포시 청소년 센터에서 무술을 가르치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진은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죠. 교관님, 요즘 아이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강태진이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오상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한 훈련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어요. 70대의 노인이었는데 오상진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북파부대 시절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김호철이었죠. 세상에, 오상진. 정말 여기서 해장국을 팔고 있었구나. 김호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찾아왔지? 오상진이 물었습니다. 뉴스를 봤어. 북파 특수부대 출신 노인, 조직폭력배와 맞서다라는 제목이더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전우들의 소식,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는 여전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김호철이 해장국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대에 타협하며 살았는데 오상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내 방식대로 살 뿐이야. 영웅 같은 건 아니고. 김호철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노년을 상상이나 했겠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다니. 그게 평화의 시대 아닐까?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 오상진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해장국집은 이제 목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상진은 변함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의 일상은 소박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죠.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최진호가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오상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상진아, 내가 서울에 제향군인의 사무실을 열었어. 같이 일하지 않겠나? 우리 같은 전직 군인들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오상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포의 바다가 보였어요. 고맙지만 난 이대로가 좋아. 여기서 조용히 해장국이나 파는 게. 최진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게. 유달동은 이제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서진파가 사라진 후 상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상진의 해장국집은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강태진은 이제 성공적인 청소년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상진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야. 강태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죠.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주신 분이지. 오상진은 그런 말에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그저 해장국이나 파는 늙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해장국집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오상진은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해장국을 끓입니다. 그의 손길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의 깊은 맛이 유달동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의 조용한 삶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어요. 오상진의 해장국집 앞에는 이제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맛, 그것이 바로 72년을 살아온 한 군인의 인생 철학이자 그가 끓이는 해장국의 비밀 재료인 셈이죠. 그의 이야기는 목포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상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정성으로 국물을 우려내며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